6월 10일 현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9년 전 박종철, 이한열 두 청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정치했습니다. 60의 주역들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기성세대가 되었지만 그들의 자녀인 2030 세대는 경제적 빈곤과 양극화 속에서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구조화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진행되고 있고 그 모든 피해의 첫 번째 대열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세대보다 더 힘들고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경제 양극화도 모자라 세월호, 구의역 사고, 섬마을 성폭행 사건 등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희생되는 청년들 앞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첫 번째 구의역 사고 관련입니다. 어제 구의역 사고 피해자 김군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군은 갔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년을 죽음으로 모는 특권 앞에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와 관계자들은 이런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무자비한 정치 공세로 박 시장과 서울시를 흠집내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차분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당 간을 협치하며 정부에겐 엄정한 20대 국회를 기원합니다. 의장단 3명의 출신 정당이 모두 다른 무지개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일보 조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양극화 완화, 경제 성장, 삶의 질 개선 등 민생 관련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국민 뜻에 부합하는 20대 국회를 위해 의장단을 비롯한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과는 소통하고 정당과는 협치하며 정부에게는 엄정한 20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에 올인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밀실담합 서별관회의의 진상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정부는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에 국민 혈세 12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상황 파악도 안 됐고 대응도 아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밀실담합 청와대 새별관 회의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혈세 투입은 물론 수많은 실직자 등 국민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큽니다. 국민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서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안이한 대응, 결과 은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기자님들 좀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취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어린이집 운영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맞춤형 보육의 현 정부가 전혀 수요자인 학부모 또 전혀 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것들이 야기되기 뻔한데도 분명하고 또 그로 인한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인건비가 줄고 그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돼서 폐원이나 또 그럼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종일 전업주부 종일 12시간 맡기는 데서 6시간으로 줄게 됨에 따라서 그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탈법 행위들이 야기될 것이 뻔하고 장기적 그런 불법 행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그 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이나 또 아이들이나 또 이를 아이들을 살펴주는 우리 보육의 중요한 기구인 어린이집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이미 당 차원에서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하셨고, 제가 오늘 그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전국 회장단 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분들이 언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보고 말씀드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주선을 한 것입니다. 예, 제가 그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어린이총연합회 회장 진영진입니다. 맞춤형이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하고 우리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비대위원장 이영숙 비대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 보육 비상대책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이상위원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성명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0~2세 영아 대상 맞춤보육 시행 강행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활동은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제도 강행을 위한 도를 넘는 여론전,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 수, 맞춤형 보육에 대한 찬반 답변율 자의적 인용 등을 즉각 중단하고 보육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당시부터 주장해왔던 바와 같이 전원맘 가정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에 대한 차별 해소, 저평가된 보육료 현실화 16% 이상 인상되어야 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5년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맞춤형에 대한 부모의 찬성 답변이 76.2%에 달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맞춤형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것일 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가 아니었다. 따라서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사업에 대해 부모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맞춤형 보육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전원맘 가정 및 두 자녀 이하 가정, 종일형 이용 불가, 맞춤형 보육료 20% 삭감 등의 내용을 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린 후 맞춤형 보육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기혼여성 평균 자녀 수가 2.38명이고 통상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본다는 이유로 종일형 이용 기준을 3자녀 가정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인용한 기혼여성 평균 자녀 수는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를 포함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평균 출생아 수였고 30대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기혼 여성의 자녀 수를 토대로 저출산 및 보육 대책을 세운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맞춤형 보육 제도를 강행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체 기혼 여성 평균 출생아 수를 근거로 종일형 이용 기준을 2자녀에서 3자녀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2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자녀 내지 2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형 보육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종일형 보육 이용 기준 중 다자녀의 기준 조건은 당초 시범과 같이 2자녀 가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역이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 제도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맞춤형 보육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켜 양육 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애착 관계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외의 3가지 이유 외에도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 장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2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 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7월 시행을 연기하고 다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맞춤형 보육 제도의 세부 계획과 시범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고 맞춤형 보육 제도 실시에 따른 보육 수요 및 어린이집 운영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범 사업을 실시하라. 2. 보육 재정 절감으로 변질된 맞춤형 보육 시행 시 보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라. 3. 맞춤형 영아 하원 후 남아있는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적 안전을 위협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 개선하라. 4. 일하는 엄마, 일하지 않는 엄마로 나눌 것을 강요하고 편가르기 하는 보육을 맞춤형 보육 적각 개선하라. 5. 1자녀, 2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 보육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종일형 보육은 저출산 해소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종일형 보육 이용 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적각 조정하라. 6. 보육의 질 개선, 교직원 근무 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종일형 보육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라. 7. 맞춤형 보육이 종일형 보육료 80%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라. 8. 정부의 예산 확보 차원에서 반영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보조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 감액 계획을 철회하라. 9. 현행 기준 중 대비 20% 감액 시 맞춤형 보육 교사의 급여가 낮아지고 행정 업무 증가 등 교사의 처우 수준 후퇴한다. 구체적인 교사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하라. 10. 맞춤형 보육 제도가 성급히 실시될 경우 낮은 보육료, 원화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 부담 가중된다.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여건 개선하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정부의 의지만 앞세워 여론전을 통해 맞춤형 보육 제도를 강행할 경우 누리과정처럼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 교직원의 처우 후퇴 등 보육 대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영유아 보육의 최일선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일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맞춤형 보육 제도의 강행 중단 또는 시행 유보를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학부모와 보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의 질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해 정부는 예산으로 확정된 사안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뢰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고 6%에서 3%로
보육료 인상폭을 변경한 것과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다자녀 기준을 변경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보육 정책의 신뢰를 이야기할 자격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다. 맞춤형 보육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시행을 중단하고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 제도의 개선 의지가 없을 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 휴원 등 우리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할 것이다. 2016년 6월 10일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바깥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국민의당 44차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직 당직자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원 54조, 55조, 60조 제2항에 의해서 국민소통기획위원장의 김성호, 디지털소통위원장의 이도형, 전략위원장의 김윤, 홍보위원장의 정기남을 임명했습니다. 당선자에 대한 프로필은 별도로 이메일을 송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1차 지역위원장 임준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특위에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56개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선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 인선 기준은 20대 총선 결과와 득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현역 의원, 당선 지역구 및 단수 신청 지역구 등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미 발표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달 말까지를 목표로 조강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선정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56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선관위 고발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 단장에는 이상돈 최고위원 그리고 개별위원회 구성은 이상돈 최고위원과 두 분 공동대표께서 협의해서 구성하실 계획입니다. 그 취지는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과 별도로 당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에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히고 또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